문제 볼게.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0.25의 좌극한 값이 a, 0.25의 우극한 값을 b라고 할 때 함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라. 딱 아웃pu트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간단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해결하고 갑시다. 자, 먼저 나는 fx의 0.25에서의 좌극한 값을 생각하고 싶은데 결국 이런 말인 거네. 0.25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1인 거니까 x가 4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곳으로 갈 때 이런 가우스 4x나 가우스 2x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4x-1의 부호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되는 거겠네. 자, 4x. x가 4분의 1로 가면 누구는 4x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1보다는 조금 작은 곳으로 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4x가 1보다 작으면 2x는 뭐 하나죠. 정확하게 써보면 2분의 1보다도 조금 작을 거니까 난 이런 상황에서 가우스 4x나 가우스 2x라고 하는 녀석은 어딜 향해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0을 향해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4x-1은 x가 4분의 1을 향해서 가면 0이 나올 것이고 문제에서 말하는 4분의 1에서의 좌극한 값 a의 값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간단해요. 자, 다시 x가 4분의 1의 우극한 x가 4분의 1로 가는데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곳으로 다가온다. 자, 간단하게 적어보면 마찬가지 x가 4분의 1로 가는데 4분의 1보다 조금은 커. 그럼 4x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식에다가 4를 곱한 것이므로 1보다는 조금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x가 4분의 1보다 조금 큰 쪽으로 가면 2x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보다는 조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4x의 가우스를 씌운 녀석은 1보다 조금 큰 값에 가우스를 씌웠어요. 1이 나오겠다. 맞니? 마찬가지 2x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보다 조금 큰 녀석이니까 가우스 기호를 쓰면 뭐가 될 거라고? 0이 될 거라고. 이해돼? 마찬가지네. x가 4분의 1보다 조금 큰 쪽으로 다가오면 역시 4x-1은 0을 향해서 가므로 절대값 0은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어차피 결과가 0이 될 것이므로 절대값 4x-1의 결과는 어딜 향해서 갈 겁니다. 0을 향해서 갈 겁니다.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관계없을 것이다. 자, 결론 내려보자. 누구는? B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A와 다시 B는 너희들의 결과를 예측해달라고 했으므로 아까는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0이라고 말했지만 B를 계산할 때는 자, 가우스 4x는 얼마? 1 나왔었고 너는 0 나왔었고 너도 0 나왔었고 x가 어딜 향해서 갈 것이므로 4분의 1을 향해서 갈 것이므로 분모에는 4분의 1이 있고 분자에는 1만 남아있겠네. 자, B는 얼마다? 4다. A 더하기 B의 값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간단하네요. 그렇죠? 맞나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지문에 참, 거짓을 판단해달라는 문제네요. 자, 먼저 우리 이와 같은 식을 봤을 때 항상 fx라고 하는 함수와 gx라고 하는 함수가 연속이냐, 더 나아가서 미분 가능성까지 따져볼 때는 미분 가능한 함수냐, 항상 그런 특징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는 걸 봤더니 연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 그럼 우리 fx부터 살펴볼까?
자, f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라고 하는 함수가 벌써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안 나올 거니까 fx는 마이너스 1에서는 무슨 속이 될 겁니다? 불연속이 될 겁니다. 너무 쉽다, 그렇죠?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지 않더라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x가 0을 기준으로 해서도 0보다 작은 쪽에서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0에서 자극한 값 1이네 0에서 유극한 값 크거나 함수값 같을 때도 0을 넣어보면 1이 나온다. 0에서는 연속이구나. 그럼 우리 이 fx라고 하는 함수 분석한 결과를 잠깐 적어보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는 뭐가 되고 불연속인 함수인 거고 맞니? x 이퀄 0에서도 우리가 함수가 달리 정의되어 있는 기준점이므로 확인을 해봤더니 x 이퀄 0에서는 연속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조금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gx라고 하는 함수는 단순하게 절대값을 포함하는 그냥 꺾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므로 절대값 x-1은 그냥 무슨 속인 함수다? 연속인 함수다. gx라고 하는 함수는요. 실수 전체에서 무슨 속입니다? 연속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네, 좋아.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자. fx 더하기 gx는 x 이퀄 1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장난하는 건가? 장난하는 건가? 야, x 이퀄 1이라고 하는 것은 fx도 뭐가 되고 연속이 되는. 왜?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런 1차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1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너는 연속이고 gx 또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였으므로 연속일 텐데 연속 더하기 연속이 연속이냐라는 질문은 기억에 합당하게끔 너무 간단한 질문이다. 맞니? 자, 이음 보자. fx 곱하기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냐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간단한 문제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어떤 개념? 곱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따지는 거죠. 자, 한번 간단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개념 복습해볼게요. 우리는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연속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항상 선생은 강조해요.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꼴파악부터 하라고. 꼴파악. 이게 무슨 말인가? 꼴을 파악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 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 그대로 곱으로 표현된 함수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어떤 hx라고 하는 함수가 fx라고 하는 함수와 gx라고 하는 함수에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지. 이때 나는 이 hx라고 하는 함수에 꼴을 파악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다? 이 fx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gx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거부터 확인하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hx가 가질 수 있는 꼴로는 일반적으로 연속 곱하기 연속은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빼버리고 무슨 속? 하나가 불연속 함수고 나머지 하나는 연속인 함수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fx가 불연속이고 gx도 불연속이 되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꼴. 크게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때 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당연히 불연속 곱하기 연속에 대한 연속성을 판단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
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져 갈수록 두 녀석이 적절하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네. 우리 그동안 공부했었던 거에 바탕으로 불연속 곱하기 연속에 대한 꼴일 때는 hx가 주어진 꼴로 주어졌을 때 연속인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개념이 나에게 있으면 된다?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인 점에서 예를 들어 x 이퀄 a에서 불연속인지 x 이퀄 b에서 불연속인지 그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인 점에서 연속 함수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누가 나오면 된다? 0이 나오면 된다. 이걸 한글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야. 저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저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꼴을 나누어서 살펴보는지 살펴볼 수 없는지에 따라 시험 끝난 다음에 실수로 틀렸다라는 말이 안 나올 거라고.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꼭 학생들에게 이런 꼴 파악을 하지 않고 문제를 덤벼들면 꼭 미정계수 값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꼴을 먼저 파악 후 만약 그 꼴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 꼴이었다면 기본 개념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인 점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 연속이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것도 적어볼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귀찮더라도 다 해야 돼. 무슨 극한과? 좌극한각과 무슨 극한과? 미안해. 우극한각과 무슨 값? 함수값을 몽땅 비교해서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아질 때만 연속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다시 니은으로 돌아와 보자. 니은에서 fx 곱하기 gx가 받침구가 마이너스 2, 1에서 연속이냐라는 질문을 보면 나는 제일 먼저 꼴파악부터 하자라는 거야. 이게 기본이니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니까. 즉 fx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너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함수였었고 gx라고 하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였으므로 난 이러한 구간에서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을 할 때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gx라고 하는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즉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가 0인지 확인해 달라는 문제네. 0이면 연속이요. 0이 안 나오면 불연속일 거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정의되어 있는 g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0이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유는 맞았습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디귿 합성함수네. 우리 f.gx의 0에서의 극한값과 f.g0의 값이 같냐라는 질문은 자, 정확하게 f.gx가 즉 이런 합성함수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니 요거 연속성을 판단해 달라는 거네. 근데 우리 gx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뭐야? 연속인 함수야. 0에서의 극한값이 오른쪽에서 오나 왼쪽에서 오나 동일할 거고 함수값 또한 극한값과 동일할 텐데 gx라고 하는 함수가 fx에 합성이 돼 있다 보니까 미안해 목이 계속 잠기네. x가 0으로 갈 때 이 gx가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는지, 어떤 포인트의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즉, 이런 말이야. 간단하게 선생님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다시 말하면 0에서 갖는 함수값이나 극한값이 모두 마이너스 1일 텐데 x가 0을 향해서 간다는 건 0보다 큰 오른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을 거고 0으로 간다는 건 0보다 작은 왼쪽에서 다가온다라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0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딱 0인 포인트에서의 y값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어때?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든 g라고 하는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데?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럼 나는 f라고 하는 녀석을 볼 때는 f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면 어디를 향해서 다가갑니까? 이걸 봐달라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의 우극한을 보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 x가 딱 0인 경우 함수값을 보면 g라고 하는 녀석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얼마로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f는 0이야. 와, 봤더니 어때? 우극한 것과 좌극한 값은 서로 같아서 이런 합성함수 f.gx는 0에서 극한 값은 존재하지만 누구와 함수값과는 다른 걸 봐서 연속이다라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되겠네. 그래서 몇 번을 답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아? 기억과 니은 몇 번? 2번을 답으로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선생님이 조금 길게 설명을 한 건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로 이런 개념을 만나게 될 거고 문제마다 난이도에 따라 우리가 좀 더 얼마만큼 꼼꼼하게 풀어야 되냐 아니면 조금 간단하게 기본 개념만을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앞으로 수능까지도 연결될 주제인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시간 투자를 해본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문제 봐. 제곱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y는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4분의 g5의 값을 구해봐라. 자, 가조건은 g1은 0인 거고 나조건은 x가 n으로 갔을 때 gx분의 fx에 대한 극한값이 다음과 같은데 n이라고 하는 게 될 수 있는 게 1, 2, 3, 4 4개의 n의 값이 가능하다라는 거네. 그 말은 나조건, 우리 이와 같은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나조건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조건은 나에게 하나의 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몇 개의 식이 주어진 거다. 4개의 식이 주어진 거다.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면 x가 1로 갔을 때 gx분의 fx라고 하는 녀석은 1 빼기 1, 0이 곱해져 있으니까 0이 나온다라는 거고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gx분의 fx에 대한 극한값 또한 n 대신에 2를 넣어보면 2-2가 0이므로 너도 0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자, n이 3일 때와 n이 4일 때도 적어보면 n이 3일 때에 대한 극한값은 gx분의 fx에 대한 극한값이 3-1 곱하기 3-2니까 2가 될 것이고 x가 4로 다가갔을 때
gx분의 fx에 대한 극한값은 4-1, 4-2, 3이 6인 거니까 이렇게 4개의 조건식이 나에게 주어진 거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자,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극한값이 0이 나왔다. 얘들아, 극한값이 0이 나오려면 최소한 누구는 0이 되고 봐야 돼? 분자는 0이 되고 봐야지. 다시.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학생들이 잊을 때가 많아. 우리 극한값, 이런 분수꼴에 대한 극한값이 0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분자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분자의 값이 0이 나와야 누구분의 0 해야 0이 나올 거 아니야. 분자의 값이 0이다. 이건 잊지 말아야지. 그럼 최소 1에서의 극한값이 0, 2에서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거. F1도 0이 나와야 되고 F2도 0이 나와야 되네. 그런데 가족권에서 G1이 0이다라는 건 GX가 누구를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니까,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니까 2개 가지고 있는지 3개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GX는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우리 너희들에 대한 극한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F1이 0인데 분모에 있는 GX의 X-1을 하나 약분시키고도 0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의 FX는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결론 내려볼까? fx는 3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인 건데 x-1이라고 하는 인수 2개와 x-2라고 하는 인수 하나가 있다라는 거. x-1의 제곱과 x-2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한 gx도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뒤에 있는 녀석은 3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적으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꼴이 곱해져 있는 꼴일 거고, a와 b라고 하는 미정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2개의 식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2개의 식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나? 자, 이 두 식을 통해서 a와 b를 찾아보자. a와 b를 찾아보자. x가 3으로 갔을 때 gx분의 fx에 대한 극한값. 자, 따로 쓰지 않고 바로 계산할 테니까 잘 따라오길 바래요. gx하고 fx하고 x-1 하나 약분. 어디 있어 fx? 하나 약분. 그리고 여기다가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 더하기 b분의 x-1, x-2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얼마? 2. 너의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여기 2가 나온다. 선생님, 누구는 9 더하기 3 더하기 b는 1이군요. 맞니? 네 번째, 똑같이 x-1 하나 약분되겠네. x 대신에 4를 집어넣어.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 분모 자리에 있는 거고, 분자에는 x-1 하나가 약분되고 4를 넣어봤더니 3 곱하기 6이네. 그 결과가 6이 나온다는 건 네가 1이 나온다는 거겠다. 1번과 2번을 연립하게 되면 a와 b를 찾을 수 있겠네. 자,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를 빼봤더니 7. a는 5. 와우. a는 얼마? 마이너스 7. a가 마이너스 7이면 여기다 넣어볼까? 마이너스 21 더하기 9. 어렵다. 마이너스 21 더하기 9. 얼마? 마이너스 12. 넘어가. b는 13. 자, 도와줄까요? 도와달라고 하면, 자, 우리가 직접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gx가 결정되는 순간인 거니까 박수도 쳐보고, 화로도 질러보고,
A와 B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함수도 같이 적어보면 좋지 않을까? 문제에서 찾아달라는 건 G5를 4로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G5, 5 빼기 1, 4 곱하기 5를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7호 35 더하기 13을 누구로 나눠주세요? 4로 나눠주세요. 너를 약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네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13인 거니까 3이다. 몇 번 찍어주면 된다? 3번 찍어주면 되겠네. 어때? 할만하지? 분명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가 정말 1등급을 위한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서 최소 전교 5등 아니 최소 아무리 최소로 잡더라도 전교 10등 안쪽에서는 수학 실력은 둘째 가면 나 서러워요 하는 친구들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설명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될 거고 계산도 꽤 빠르게 진행이 될 거야. 알겠죠? 자, 문제 봅시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x 이퀄 a에서의 다음의 극한값이 6이고 마찬가지네요. x-a분의 gx에 대한 a에서의 극한값이 2일 때 다음에 대한 극한값이 24를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 mn을 결정해달라라는 문제네요. 그럼 우리 fx와 gx에 대한 정보를 보면 우리 항상 뭘 기억하면 돼요? fx가 극한을 갖기 위해서는 fx는 반드시 x-a로 나누어져 있을 때 6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는 거고 gx 또한 x-a가 분모 자리에 있을 때만 2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식을 적당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을 바꿔달라는 거겠네요. 맞나요? 자, 식을 째려봤더니 어떻게 하고 싶다? 분모 자리에 x-a라고 하는 인수가 하나 곱해져 있고 fx-3gx라고 하는 fx와 gx가 따로따로 놀고 있으므로 나는 주어진 식의 양변을 누구로 나눠보자? x-a의 제곱으로 나누어보자. 자, 주어진 식에서 양변을 x-a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자, 결과는 옆에다 선생님이 다시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자, 잘 따라와요. x-a의 제곱으로 나누므로 하나는 약분될 것입니다. x-a분의 fx 마이너스 3 곱하기 x-a분의 gx가 분모 자리에 있을 거고 분자는 x-a의 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제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네. 자, m 곱하기 x-a분의 fx의 누가 있어요? 네, 제곱이 있을 거고요. 더하기 n 곱하기 x-a분의 dx에 대한 제곱. 자, 요 결과가 얼마? 24로서 존재하게 하는 m과 n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자, 꼴 한번 볼까요? 이 부정형의 꼴. 우리 x-a분의 fx는 어디? 6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x-a분의 gx에 대한 극한은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므로 6에서 3 곱하기 2를 빼면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므로 분자 또한 어딜 향해서 가야 되겠다? 0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x-a분의 fx가 6이므로 6을 제곱한 36m과 더하기 x-a분의 gx에 대한 극한이 2이므로 제곱을 하면 4n을 더한 결과가
반드시 0이 나와야만 24라고 하는 극한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결론 내려볼까요? n은 몇 m? 마이너스 9m이다. m이 마이너스 9m이므로 나는 어렵지 않게 이제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3 곱하기 x-a 분의 gx가 분모에 있을 거고요. m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9m을 집어넣을 거야. 누구는 m을 공통으로 묶일 거니까 요렇게 m으로 묶어내면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너니까 9는 3의 제곱인 거잖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 x-a분의 fx에서 한 번은 3 곱하기 x-a분의 gx를 뺀 녀석과 x-a분의 fx와 3 곱하기 x-a분의 gx를 뭐한 녀석? 곱한 녀석으로 인수분해될 수 있다는 거 확인될 거야. 맞니? 그쵸? 이제 간단한 계산 남았다. 너의 결과가 2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해 볼까? 이해되니? 그럼 x가 a로 가는 상황이면 너는 어디로 가고? 6으로 가고 너는 2로 가면 6 더하기 3 곱하기 2는 12. 12m의 결과가 얼마입니다? 24입니다. 요호, 누가 나왔구나? m이 나왔다. m이 얼마라고? 2라고 나왔지. m이 2라고 나왔으면 n은 마이너스 19m이라고 하는 관계식에 의하여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8이 나올 것이고, 문제에서 찾아달라는 건 5m, m에다가 5배를 하면 10. n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더하기 54가 되나? 얼마입니다? 64입니다. 괜찮아? 이해할 수 있지? 다음 문제 갑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각각 1인 3차함수 fx와 2차함수 gx에 대하여 fx는 3차, gx는 2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야. 아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곱하기 gx는 fx 곱하기 hx는 gx다. fa와 ga가 서로 같고 ha가 0인 실수 a가 존재한다. 야, 이 말 무슨 말일까? 가조건과 나조건에서 우리 두 조건을 해석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실을 얻어내는지 정확하게 이해해보자고. 잠시 후에 가조건 읽어볼게. x가 3으로 갔을 때 x-3분의 hx에 대한 극한값이 21분의 1이다. hx가 연속인 함수다 보니까 h3이 0이다라는 얘기와 x-3분의 hx가 21분의 1이다라는 얘기. 물론 미분계수로 읽어서 h'3이 21분의 1이에요 라고 읽어도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아니,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없어. 아니, 그럴 수 있어. h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확인부터 하자. 미분계수를 읽고 싶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이해돼? 그런데 이 문제와는 논외로 주어진 문제는 순수하게 극한과 연속 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너 연속성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이용할 수 있니? 라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그냥 소위 말하는 로피탈 정리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더라도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진정한 실력자가 되고 싶으면
이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해석하는 걸 자꾸 연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H0가 마이너스 1일 때 H5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보자. 우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 뭘 만족하는? FA와 GA가 서로 같대. X 이퀄 A에서의 함수값과 GA, X 이퀄 A에서 GX의 함수값이 같은데 HA가 0인가 봐. 다시. 우리 주어진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므로 이 식에 X 대신에 A를 대입해보면 FA 곱하기 HA는 GA인 거잖아. 오, FA와 GA가 같아? 약분. HA는 1인데 HA가 0이야?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양변을 누군가로 나눌 때 누군가는 뭐가 아니다라는 전제,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지. 근데 FA와 GA가 서로 같다라는 말만 나와 있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 막 나누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HA가 1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와야 되는데. 선생, 결론 내려보자. 이런 조건에서 HA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나오는 A가 존재한다는 거 FA와 GA가 서로 같은데 얼마로서 같았다라는 거구나. 0으로서 같았다라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fx도 gx도 a를 넣었을 때 0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거 fx와 gx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x-a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될까? 이해돼? 좋아. 그럼 세 번째 조건을 이용하기 위하여 hx를 표현해 볼게. 난 hx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양변을 fx로 나누면 되는데 나는 뭘 확인해 버린 거야? x가 a일 때는 0이기 때문에 fa가 0이기 때문에 fa로 나눌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x가 0이 아니, 다시 말하면 fx가 0이 아니, a가 아닐 때는 너를 누구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므로 fx분의 gx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자고. 물론 fx가 0이 되는 또 다른 x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a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런데 우리 알고 있잖아. fx와 gx는 몇 차 함수? f는 3차 함수요. gx는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다. 또한 나는 뭘 알고 있다고? x가 3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므로 분자도 0으로 가야겠네. h3이 0이 돼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이 항상 말한 거 h3이 0이야. h3이 0이야. f3분의 g3이 0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g3의 값이 0이 나와야 되겠죠. g3이 0이 나와야겠죠. 주어진 식에서 h3이 0이다라는 사실에서부터 g3이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맞아? 이해돼? 그럼 우리 요식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적어볼까? hx라고 하는 녀석은요. x가 a가 아닐 때는요. gx라고 하는 거는 x-a와 x-3을 인수로 갖는 2차 함수가 돼야 돼. 그런데 x-a는 fx의 x-a와 약분돼서 사라졌을 것이므로 x-3만 분자에 있으면 될 거고 분모 자리에 있는 fx는 x-a는 약분됐을 것이므로 차항의 개수가 1이 되려면 x제곱 더하기 이정계수를 다른 걸 써야겠네.
tx 더하기 q꼴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물론 x가 a일 때의 함수값은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야, hx는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너의 a에서의 극한값은 반드시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 극한값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라고? 이거 다 조건. 다 조건.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3분의 hx가, 근데 우리 hx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그대로 적어볼까? 누구?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분의 x-3 그대로 적어볼까? 너의 극한값이 얼마다? 21분의 1이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3이 약분되는구나. x 대신에 3을 넣었을 때 9 더하기 3p 더하기 q가 21이 나오면 되는구나 라는 조건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을 거고, p와 q가 결정되려면 조건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올까? h0가 마이너스 1이래. h0. 우리 hx라고 하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놨으므로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면 q분의 마이너스 3, 다시 q분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q가 먼저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답까지 계산해 볼까? q는 얼마? 여기 위에다가 q는 얼마? 그렇지, 3. q가 3이면 9 더하기 3은 12, 넘어가면 9일 거니까 p는 얼마? 3. 우리 p와 q가 완벽해졌네.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h5라고 하는 거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될 거니까 h5는 여기다 적어보자. 25 더하기 3p 5를 넣은 거니까 5p, 미안해, 5p 3, 5, 15 더하기 q가 3인 거고, 분자는 5 빼기 3, 2. 이 산수 계산하면 되겠다. 둘이 더하면 얼마고? 40. 3분의 2. 4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다소 풀이가 좀 길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야.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3번, 4번, 5번 공부했던 친구들에게는 간단하지만 뭔가 수학은 잘하는데 수학들을 그렇게 많이 공부해보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 실제로 어려운 문제로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었던 문제인 거고, 그걸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갖다 쓰더라고. 내신 기출시험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그래도 10번 중반대 정도에는 위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의 흐름, 이해를 잘해 줬으면 좋을 법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해되죠?